금융 분야. 네. 예, 잠깐만 말씀하는데. 말씀하시고 먼저 하고 가시죠. 중소제조기업 자동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AI 강국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입니다. 그 중소기업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시급한데 문제는 자동화 공장을 설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어디에 투입하고 또 로봇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걸 잘 몰라서 사실 중소제조기업들이 자동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거는 독일 지멘스 같은 이제 외국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비용만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돈도 없고 전문 인력 채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대안은 뭐냐면 당에서 만들었던 것은 무료로 AI 공장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AI 공장장 파견 사업입니다.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공장에 로봇 투입과 자동화를 설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만 활용하던 AI 기술을 중소기업이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에 지금 2배가 넘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이 선진국 평균에만 도달해도 잠재 성장률이 1%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젠슨 황이 이제 미래는 피지컬 AI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좀 더 피지컬 AI에 집중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금융 분야 마지막 하시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시작하십시오. 예,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저 토론을 참석하니까 이제 금융이 약방에 감춰갔던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재정의 어떤 투입과 금융의 어떤 결합으로 이렇게 성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제를 5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부동산과 담보 중심, 소위 전당포 영업에서 생산, 투자, 모험 쪽으로 이 자금의 물꼬를 좀 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은 일단 적정한 수준의 돈을 넣어주시면 정책금융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민간 자금을 좀 확대하는 그런 스킴을 설계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저희가 한 1,000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공적 보증은 한 500조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를 좀 더 좀 합리화 효율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나 이렇게 좀 생산적이지 않는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역이나 수출 쪽은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북극 항로와 해양 수도를 위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생에너지나 기후금융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릉 가뭄을 보면서 이제 금융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과 규제, 즉 금융 행정을 좀 더 선진화해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금융권의 역할을 좀 재정립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금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에는 어떤 규제나 감독이나 이런 측면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위험 가중치를 저희가 좀 합리화한다든지, 종합검사, 먼지털이식 검사 제재, 사후적발식 제재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상장 기업의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BDC, 그다음에 그 토큰 정권이란 어떤 새로운 방식을 통한 이런 자금의 조달과 투자의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대형 IB를 육성해서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모험 자본으로 가도록 저희가 의무화를 한다든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저는 국민성장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간 대한민국의 이 10개 산업의 90개 기술 정도를 보면 한 500조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근데 통상 이 자금은 외부에서 한 30-40%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되면 대강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서 조금 와정물 해주시면 저희가 은행, 보험, 정권, 특히 이제 1,000조 원 규모의 그 이제 68기금이라는 우리 공적 기금도 많이는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100조 원 이상의 어떤 규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기업에 골고루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산업뿐만 아니고 인프라, 전력 이런 인프라 쪽에도 이 투자를 할 것이며 지역의 5극 3턱에 맞는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략적 중요성과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또는 앵커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고 세금, 규제, 인력, 지자체 인허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협업을 통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을 먹여 살렸던 그 전통 산업이 지금 관세와 중국의 영향으로 어렵습니다. 이 산업도 구조 조정이 아닌 사업 재편을 통해서 유휴와 노설비는 감축하고 새로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구조 조정이 아닌 구조 개편을 저희가 지금 석유화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주로 이때까지는 주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개편하는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면은 여전히 이제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산업이 오면은 이 산업을 저희가 순조롭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충격이나 경제적 충격이 없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잘 나가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고 다음의 미래를 키우는 그 아이디어와 열정, 그 절박함이 있는 미래 성장 주역인 벤처와 혁신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중기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정의 역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0억, 2,000억이 되는데 그 자금 공급이 전혀 안 되거든. 그러면 아까 여러 부처에서 말씀하셨던 재정이 R&D와 기술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R&D와 기술에 투입된 것들이 사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그것도 대출이 아닌 투자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자금이 코스닥의 상장에 대해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성장의 과실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벤처 스타트업 저희도 한 1, 2주 전에 계속 만나보니까 이런 열정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를 위해서는 저는 만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와의 만남, 그다음에 성공한 대기업이나 창업가의 만남, 금융권 간의 만남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드렸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규제는 바꿔줘야지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진출은 저희 5,200만 시장은 좁은 것 같습니다. 아예 애시당초부터 해외에 진출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는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어떤 인식 관행 제도가 뒷받침돼야지만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6년 7년 이후로 거의 30년을 이제 벤처 시장을 많이 키웠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저런 관행과 생각, 마지막에 그 코스닥과 해수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이 잘 돼야지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자금이 선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은 반드시 폐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주 보호 관행도 정착하도록 하고 공시와 주가 조작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금융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네모 마지막 박스는 직접적인 성장과
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함께 성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의 그 성수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정상 경제로 돌아오면은 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그런 데 큰 기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속도 내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도 제도 개선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42만 명 신용 사면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그 해외 사례를 잘 검토해서 많은 과제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30년간 이 부분을 좀 버려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보다 낮은 그런 연체 추심 이런 쪽의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개선할 텐데 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노력인데 이 좀 이게 전통적인 이런 법적 그 마인드에서 이게 좀 이게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저희가 현장을 11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수많은 숙제를 받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안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리 부담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금리나 요구권을 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바쁘신 분이니까 저희가 이런 디지털 기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좀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소상공인들 그 보증서 끊어서 이제 대출 받는 거를 넘어서 매출이 잘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별점이 좋으면 이렇게 대출 받는 그런 신용 평가 모델도 저희가 금융권에서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세 피해 기업도 되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금융을 한 2년간 한 172조 정도 저희가 공급할 생각이고 민간 금융도 저희가 한 95조 원 정도 자금 공급하는 거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정부의 종합 대책에 나갈 때 저희 민간 금융권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가 현장 중심으로 소유자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과 기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우선은 그 지금 전에 제가 증권거래소 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부실 기업들 있잖아요. 예. 청산해야 될 관리 종목들 퇴출하는 거 좀 하고 있어요. 예, 기준을 다 만들었고요. 예.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으로.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상승한 다음에 조정하는 국면이고 네. 조정 국면이 좀 더 가겠죠. 뭐 귀신도 알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이 성장 전략을 잘 펴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야지 탄탄하게 아마 자본시장에 활성화될 1차 상승이 있고 이제 2차 상승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토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안심